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감사의 계절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따뜻하고 평화롭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미크론 변이 속보가 나흘째 세계 탑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포에 떨 것까지는 없다고 연설했어도 현재 다우지수는 500포인트 이상 내려가고 있을 정도입니다. 오미크론 감염자가 처음 확인된 사우스아프리카에서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간 사람이 11월에 45만 명입니다. 사우스아프리카를 방문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도 감염자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먼데이인 어제 소비자들의 쇼핑 수는 지난해보다 숫자로는 줄어들었지만 쇼핑 액수는 늘어났습니다. 지금 물건을 사고 나중에 물건 값을 내는 Buy Now, Pay Later 옵션이 지난 2년 사이 438%가 늘어났습니다. 10월 주택 계약은 지난 15년 사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폭동 사건 전날과 당일 바이든 대통령 인준을 막기 위해 모인 자신들의 참모들이 모인 호텔 상황실에 백악관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 여러 지시를 했다고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트위터 창업자가 CEO 자리를 내놓은 것은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딜레마와 미래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해석합니다. 타이거 우즈가 올해 초 자동차 사고 이후 처음 인터뷰를 했습니다. 풀타임 투어 선수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는 슬픈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도 미국의 뉴스는 all about 오미크론입니다. 오미크론을 치료한 사우스아프리카의 의사가 아무리 이 증상이 아주 약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또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이 시간에 대국민 연설에서 패닉 상황, 공포까지 갈 것은 없다고 밝혔어도 역시 세계에서는 지금 다우지수가 640.28포인트가 현재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헤드라인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던 것보다도 훨씬 큰 폭으로 지금 내림세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미크론에 대한 세계의 공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오늘 의회에서 오미크론 그 경제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될 텐데 아마 오미크론이 세계의 경제를 미국을 포함을 해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증언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도 오늘의 미국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모르고 있는 것,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지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현상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오미크론 환자가 처음
발견된 것으로 확인이 된 그 환자의 확인이 처음 된 사우스 아프리카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거의 모든 주요 세계 나라들이 그곳에서 오는 비행기를 받지 못하도록 미국을 포함해 한국도 마찬가지고 영국을 포함한 뭐 여러 유럽의 국가, 유럽연합 전부 또 일본 등등의 나라들이 그러한 조치를 한 것이 사우스 아프리카에 불공평하다라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오미크론은 대단한 위협이라고도 말합니다. 미국의 질병통제국은 부스터샷에 대해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제 18살만 되면 누구든지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주정부 자체에서는 얼마 전부터 몇 주일 전부터 이 부스터샷을 18살 이상이면 맞는 것을 권고했지만 질병통제국이 어제 이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패닉 상황은 아니다. 우리가 조심해야지 되지만 주의해야지 되지만 이 같은 연설을 하고 몇 시간 뒤에 내려진 질병통제국의 권고입니다.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모더나 접종을 2번 다 받으신 분들은 접종 2번째 접종 6개월 이후에 18살 이상이면 누구나 부스터샷 접종을 하라고 했고 존슨앤존슨 경우는 한 번으로 끝나고 받은 지 2개월이 됐으면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사가 파이저사가 16살에서 17살 사이도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도록 신청을 식품의약국에 할 예정입니다. 유럽은 다시 팬데믹 진앙지가 됐습니다. 오죽하면 그리스에서는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부스터샷 접종을 백신을 맞지 않으면 부스터샷이라기보다 백신 접종을 맞지 않으면 한 달에 100유로 미국 돈으로 114달러 벌금을 내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1월 16일까지 기간을 주고 그 이후부터 벌금을 내게 한다는 건데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이제 그 국가에서 주는 사회보장기금을 받으시는 게 그리스에서 한 달에 730유로입니다. 730유로 가운데서 100유로를 달러로 환산하면 114달러를 약 7분의 1을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으면 벌금으로 내라는 게 그리스의 입장입니다. 그리스는 60세 이상의 백신 접종률이 83%입니다. 포르투갈 뭐 이런 주변 국가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죠. 포르투갈의 예를 들면 98%가 되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유럽에서 다시 오미크론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면서 이미 확인되지 않은 오미크론 감염자도 많을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미크론이란 무엇인가? 현재 어제 이후에 또다시 이제 레이티스트 나온 것까지 조금 합쳐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처음 확인이 됐고 이 오미크론 자체도 뭐 한 30종류의 이 변이 같은 것들이 섞여 있고 등등 하는데 결론은 인간의 세포에 쫙 그 달라붙는 그 바인드 되는 그것이 굉장히 강하답니다. 델타보다도 강하고 속도 그 퍼지는 속도뿐만이 아니라 그렇다는 거거든요. 물론 모든 바이러스는 그 생명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세포에 달라붙기 전에 죽을 수가 있죠. 바이러스가 그 사이클이 끝날 수가 있는데 더 잘 달라붙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를 기준점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국제선 인터내셔널 그런 그 비행기를 타고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밖으로 나간 사람이 11월, 지금 이제 11월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11월 달에 45만 명이 된답니다. 좌석이 45만 싯에 채워져서 이제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갔다는 건데 물론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국제선을 타고 밖으로 나갈 때 주변 국가로 나가는 게 가장 많고요. 그러나 7% 정도는 서유럽으로 가고 5% 정도는 중동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45만 명 가운데서 한 80%가 이제 주변 국가, 이미 사우스 아프리카와 가까워서 이 오미크론이 퍼졌을 수도 있는 곳으로 간다 하지만 나머지 적어도 뭐 10% 훨씬 이상은 서유럽이나 중동 쪽으로 간다는 거고 해서
뭐 한 달에 한 뭐 7천 명 정도가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출발해서 네덜란드로 간답니다. 그 여러 가지 그 두 국가의 여러 본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한 4천 명 정도는 뭐 파리라든가 그 독일로요. 이 프랑크푸르트 같은 데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 주변 국가뿐만이 아니라 서유럽으로 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또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 다른 국가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주변 커뮤니티에서 퍼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유럽,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가 사우스 아프리카 쪽에서 들어오는 비행기를 단속하기 이전에 이미 오미크론이 많이 퍼졌을 확률이 있는 거고 11월 29일 현지 날짜로 스코틀랜드에서 6케이스가 오미크론 그 감염자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 어떤 사람은 사우스 아프리카에 안 간 사람입니다. 지금 캐나다만 하더라도 어제 나이지리아에 다녀온 사람이 이제 2개 케이스에 본인이 됐는데 사우스 아프리카 방문하지 않고도 주변 국가를 방문하지 않고도 이제는 이게 건너 퍼지는 것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우지수가 600포인트 이상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처음 오미크론이 나오고 많이 내려갔고 그 선물 거래에서도 내려갔고 어제 좀 오늘의 미국을 방송되는 시간쯤에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다시 또 지금 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백신에 대해서요. 크게 변화는 없지만 지금 오늘 아침에 일부 뉴스에서는 헤드라인에서 백신의 뭐 무용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것은 헤드라인을 철저하게 잘못 뽑은 겁니다. 그 많은 매체에서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백신 이렇다 저렇다 지금 추정은 있지만 확인된 바는 없고요. 그렇지만 바이러스가 그 항체 백신 접종을 받아서 생긴 면역력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건 오미크론도 그렇고 델타, 베타, 감마 오리지널 그 바이러스 다 마찬가지로 그 항체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과학적인 증명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바이러스라도 이 백신 면역력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 면역력을 완전하게 뚫지 못합니다. 물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 면역력을 완전하게 뚫지도 못하고요. 돌파 감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100% 돌파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백신 맞으나 마나야 전혀 방어가 안 돼. 이 말은 말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말이라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효력이 얼만큼 떨어지는가는 있지만 분명히 방어막 구실을 백신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백신 접종을 지금 2번 다 받으신 분들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부스터샷 맞지 않으신 분들 이제는 질병통제국에서도 18살 이상이면 맞을 것을 권고를 했기 때문에 2번 접종받고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모더나 6개월 지나셨으면 여러분들 바로 이제 맞으시고요.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도 12월 3일에 아주 편안하게 여러분들 이 부스터샷 접종과 독감 예비 접종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라디오 서울에 뭐 모더나도 되고요. 바이오엔텍 받으신 분들 또 그 존슨앤존슨 받으신 분들 모든 분들 한꺼번에 되니까 저희가 방송 시간에 자주 공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12월 3일이면 며칠 남지 않았어요. 오늘 11월 30일입니다.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도 마스크 쓰셔야지 되고 거리 두기도 하셔야지 되고 겨울에 조금 춥기는 하지만 집 안이나 사무실에서 환풍 잘 해두시고요. 또 뭔가 컨디션이 좋지 않다 하고 느낌이 안 좋으시면 여러분들 요즘 약국 가면은 전부 테스트하는 기구 2번에 한 $20 정도 하는 것 사실 수 있습니다. 집에 사두시고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가족분들도 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음성 반응이 나온다면은 그런 것 하시기를 권합니다. 백신을 아직도 안 맞으신 분들 미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백신을 만약에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 안 맞으셨다면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바로 여러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모기에 잘 물리는 사람이 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도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신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안 맞으셨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셔야지 되고요. 또 그 안 맞은 사람들이 많은 곳
그런 커뮤니티, 안 맞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 더 위험하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 지금 또 병원 기록, 새로운 기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우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해서 미국의 또 다른 델타와 같은 위협이 될 것인가, 오미크론이 모르죠. 아직은 모릅니다. 적어도 2주일 정도는 있어야지 충분히 웬만한 그 데이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인간의 행동에 따라서 강해질 수도 있고 인간이 그 바이러스를,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오미크론이 그리스 알파벳 15번째인데 시진핑의 시 때문에 14번째, 13번째 빼고 지금까지 오리지널 바이러스 이후에 처음부터 알파부터 12번까지 이 바이러스가 있었고 지금이 이제 13번째입니다. 알파벳으로는, 그리스 알파벳으로는 15번째지만 13번째까지 오는 동안 변이 바이러스가 아주 강했던 것은 불과 한 서너 개, 오미크론 아직 모르니까 한 3개 정도만 강했고 나머지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런 바이러스였습니다. 원래 뉴욕이 시작이 된 그런 그 바이러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에서는 이게 미리 아주 그 비상사태를 선포를 한 것이고요. 오미크론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이 막을 수 있다는 것,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서 널리 퍼질 수 있다는 것. 이쯤 되면 여러분들께서 추수감사절 끝나고 또 오는 크리스마스 데이, 뉴 이어스 데이, 할러데이 플랜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마음가짐을 가지셔야지 될 겁니다. 모든 걸 취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이제 테스트를 자주 하면서 모임은 예정대로 하겠다 하는 그런 게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세계는 어제 바이든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만 공동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백신이 모자라는 국가에 백신이 많은 나라에서 기부도 하고 싼 값에 팔기도 하면서 같이 살자는 거죠. 미국과 사우스아프리카가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그런데 사우스아프리카에서 발견된 오미크론 때문에 미국이 벌벌 떨고 있고 벌벌 떨어야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포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또 벌벌 떠네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말았네요. 해서 크리스마스 부킹이 낮아진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미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비행기 예약을 해두신 분이 그럼 나는 비행기 예약 취소해야지 됩니까? 아직은 오늘 11월 30일 현재는 전문가들이 취소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전문가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미크론이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그리고 아직 잘 모르니까 파악이 안 됐으니까 12월 25일쯤 해서 더 많이 델타처럼 퍼질지, 아니면 미리 이번에는 조치를 취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수그러들고 말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꼭 취소하지는 않으시는 게 더 낫겠다 하는 뭐 그런 것인 거고요. 44개국이 지금 아프리카 쪽에서 들어오는 비행기를 막은 상태이고요. 해서 미국도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그쪽에서 사우스아프리카를 포함해서 뭐 8개국에서 오는 비행기를 막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벌기 위해서다. 앞으로 적어도 한 2주일 동안 철저하게 여러 가지를 점검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백신 접종을 받으셨고 부스터샷을 맞지 않으신 분들 또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께 이번 기회에 그런 접종을 받으실 수 있게 하는 그런 것, maybe 부스터샷이 완전히 의무화가 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것을 예상을 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크리스마스 전에 오미크론이 이 그림자가 거칠 수도 있고 그 그림자가 암흑으로 들이올 수도 있고 인간의 행동에 따라서도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계획 자체는 여러분들 완전히 취소하실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시면서 항상 그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최선이 오면은 우리는 해피한 인생을 누리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네, 앞에 텔레비전이 있어서 가끔 제가 이제 시선이 올라가죠. 텔레비전이 저의 눈보다 조금 높이 있어서 그러는데 여러분들께 방송 드리면서도 이제 속보를 점검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케이블 텔레비전은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에 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입설 이런 것이 미국에서가 아니라 해외에서 먼저 들어온 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도하고 있고요. 그보다는 어쩌면 많은 분들께서는 이제 소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한국 분들 가운데에서 많으시기 때문에 할로데이 쇼핑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그런 것을 오지 않은 날이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이미 지나간 것으로 데이터로서 예상해 볼 수는 있잖아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사이버 먼데이는 최고의 온라인 쇼핑하는 날이었었죠. 그런데 어제 그 사이버 먼데이 쇼핑이 예상을 했었던 것처럼 2020년 지난해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 클릭 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물건을 산 개수가 1.4%가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액수는 좀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의 추수감사절부터 사이버 위크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사이버 위크 하면은 추수감사절 당일부터 사이버 먼데이까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액수로 따지면 339억 달러 쇼핑을 하셨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이것도 그 1.4% 줄어들었네요. 개수도 줄어들었지만 클릭 수도 줄어들었지만 그런데 이제 클릭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액수는 많이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11.9%나 늘어났는데 이 액수 늘어난 것은 11월 1일부터 계산을 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결국은 지금 최근까지 집계를 한 결과 1,098억 약 1,100억 달러 정도가 11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소비를 했다는 거거든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1.9%가 늘어났답니다. 그러면 왜 그 온라인 쇼핑 날 그 개수 자체는 줄어들었나? 그런데 액수 자체는 늘었나? 액수 자체야 물건값이 올랐으니까 그럴 수 있을 테고 개수 자체는 이제 공급망이 어째서 뭐가 물건이 모자랄 것이다 하니까 미리부터 사람들이 쇼핑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액수도 11월 1일부터로 지금 계산을 한 거고요. 이제는 사람들이 그 쇼핑하는 게 온라인 쇼핑하는 것도 습관이 조금 바뀌는 거죠. 할러데이 당일, 할러데이에 극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새로운 소매업에서의 새로운 노멀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클릭수가 줄어든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가 아도브라는 그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가 발표를 한 건데 같은 회사의 발표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도브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물건을 산 개수가 얼만큼이나 되지? 하고 처음 조사를 트래킹을 하기 시작한 게 2012년입니다. 그런데 2012년에 시작해서 2021년 9년 만에 처음으로 클릭 숫자가 줄어들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주 그 소매 판매의 절정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때의 그 예상되는 액수는 2천억 달러 정도 해서 지난해보다 한 10% 정도 인상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다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이 그 클릭 숫자가 줄어들기는 했어도 사이버 먼데이라는 것은 빅딜이죠. 왜냐하면 그 소비자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그 바로미터라고 할까요? 할로데이 쇼핑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굿뉴스와 배드뉴스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올해는 푸드 트래픽이 늘어났었잖아요. 그 쇼핑할 때 온라인 쇼핑 클릭 수는 줄어들었지만 액수는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런데 직접
그 매장에 가서 사시는 분들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매장에 가신 분들이 많으니까 온라인 쇼핑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미리미리 쇼핑하신 분들도 많고 한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네, Buy Now, Pay Later. 아마 언젠가부터 여러분들께서 그 쇼핑을 하는 예를 들어서 무슨 클리어런스 센터라든가 그런 곳에 가면은 그냥 카드 만드세요. 이번에 페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요즘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리스할 때 리스를 계약을 10월 달에 했는데도 페이먼은 뭐 12월 뭐 10일부터 한다던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많은데 그게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그러니까 뭐 거의 팬데믹 시작되고 한창일 때 지난해죠. 지난해 올해죠. 팬데믹 전이네요. 그 팬데믹이 막 시작됐을 그때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1월 현재까지 Buy Now, Pay Later 이런 옵션을 쓰신 분들이 43%가 아니라요. 438%가 늘어났답니다. 리테일 드라이브라는 데서 조사한 건데 이 리테일 드라이브라는 것은 CEO들에게 이제 딱 그 소매업 뭐 이런 추세 뉴스 같은 것을 전하는 뉴스를 그 분석해서 전하는 그런 그 매체입니다. 이게 이제 쇼핑에서 새로운 추세라고 하는데 역시 그 포인트, 배드 포인트가 같이 있습니다. 해서 앱도 많아요. 뭐 어펌이라는 그런 앱도 있고 애프터페이, 뭐 클라나 뭐 이런 그 앱이 많이 있는데 장기간으로 페이먼하게 하고 뭐 크레딧 카드 없이요. 하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비싼 물건을 살 때 이 같은 프로그램 많이 하고요. 또 이런 회사들은 크레딧을 어프로브 주기 전에 철저하게 그 점검을 하지 않기도 하거든요. 이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배드 포인트가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 크레딧이 조금 나쁘다 하더라도 뭐 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그런데 쓰다 보면은 이 사용자의 말하자면은 Buy Now, Pay Later 프로그램 이 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용자들의 3분의 2는 돈을 더 쓴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당장 내는 거 외상이잖아요. 외상. 철저한 외상. 이 외상을 하니까 돈을 더 쓰고 그리고 이 같은 회사들은 크레딧 카드 회사와는 조금 다른 거예요. 처음에 규정이 좀 까다롭지 않고 이 같은 회사들은 돈을 제때 냈어도 제때 냈다는 보고를 크레딧 뷰로에 바로바로 하지 않습니다. 그 바로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크레딧을 쌓기에 그다지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나중에 페이어프를 다 해도 예를 들어 전형적인 크레딧 카드 회사 같은 경우는 매달 바로바로 보고를 하니까 크레딧 올라가는 거 척척척척 되는데 이런 회사들은 페이어프를 다 했어도 한동안 크레딧 뷰로에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크레딧을 쌓기는 별로 좋지 않은 프로그램입니다. 결론은 선택의 폭은 넓어졌는데 특히 이제 크레딧 점수가 낮으신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 그리고 할러데이 때 마음의 평화는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돈을 더 쓰게 되고 크레딧을 쌓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하는 단점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미 나와 있는 모든 프로그램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좋고 똑같이 나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택을 소비자가 한다는 것이고 소비자가 선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보를 알아야지 되고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어디 가서 이게 있는데 이렇게 마련하셔서 쓰시겠어요 하면은 잘 모르니까 불안해서 하지 않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이 힘이다. 오늘의 미국은 여러분들께 아는 것이 힘이다 하는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존속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라는 홍보 한마디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미국에서 가장 지금 핫한 뉴스는 바로 이 뉴스입니다.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나기 몇 시간 전에 또 그 전날 1월 5일의 저녁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가? 백악관 전화로.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백악관 전화가 아닌 말하자면 대포폰인 거예요. 페이드 카드 전화 프로그램. 돈 주고 사서 누군지 추적이 불가능한 그런 것으로 백악관과 어떠한 연락을 했느냐. 이 대포폰 같은 경우는 추적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백악관 전화로 어디에 전화를 걸어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 이게 가디언이 추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들은 가디언이 전부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윌라드 호텔, 오늘의 미국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1월 6일 그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그 호텔에 상황실을 마련하고 가 있었습니다. 수석 전략가 스티브 배넌을 포함해서, 루디 줄리아니를 포함해서, 변호사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의 변호사 아닌 사람들과 백악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곳에 가 있는 자신의 그 루터넌트들에게, 보좌진들에게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하원에서 조사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시위대와 연관해서 최종적인 목표는 바이든 대통령 인준을 거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압박했지만 그게 통하지 않았어요. 부통령도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공화당의 다른 그 유력한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했다가는 본인이 감옥에 가게 되니까 하지를 못했고, 그러니까 거기서 실패를 한 거예요. 그 마이크 펜스 설득에서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 구조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적어도 이 바이든 인준을 연기해 보려고 했다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현장에 가 있던 그 여러 명의 변호사들은 지금까지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 부정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다만 각 주 정부 정치인들을 압박을 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인준을 확인하는 작업을 연기하도록, 왜냐하면 부정선거니까 그들의 주장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지 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직접 지시받은 바가 없다. 이것은 본인들의 앞으로의 법적인 절차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그렇고 인터뷰 요청 아무도 하지 않고, 이게 왜 중요하냐. 직접 백악관 전화 라인으로 그 커맨드 센터로 전화를 했고, 대화 내용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것을 승인해 주지 말라고 하고 이제 시위대와 연관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서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하원에서는 제프리 클락이라는 전에 그 트럼프 시대 때에 법무부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결국은 형사 기소를 해야 된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러 가지 그 서류 같은 것, 기록을 의회에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 소환에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가디언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그 롤링 스톤이라는 잡지가 뭐 음악 잡지지만 굉장히 정치에 관해서 아주 그 관통하는 이런 보도를 가끔 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롤링 스톤스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이건 누구나 사실 알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의회에서는 증거를 확보를 하기 위한 것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든 바이든을 대통령 인준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당시 시위하는 것, 행진하는 것, 시위대 가라 나도 따라간다 하는 것부터 대법본을 써가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들과 또 백악관과 이 바깥에서는 연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것이 롤링 스톤스의 보도입니다. 잠시 뒤에 주택값, 가솔린값, 그리고 어제 잠깐 전해드렸는데 이 트위터를 창업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요즘 주택시장이요 정말 빡빡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집을 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고 특정 지역을 보고 있는데 없어요. 나오는 집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건데, 전국 부동산협회, 특히 전국 부동산협회 하면은 요즘에 그 순천에서 태어나셔서 미국에 오셔서 이제 90년대에 학부를 마치고 또 그 뒤에 박사과정까지 하신 그 폴듀 대학교에 나오고 메릴랜드 대학에서 95년은 아닌데요. 아무튼 박사학위를 받으신 로렌스 윤, 이분 그 부동산협회의 그 수석 부사장이기도 하고 수석 경제학자이기도 하잖아요. 이분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이 컨트랙트 사이닝이
7.5% 10월 달에 9월 달보다 늘어났답니다. 이 컨트랙트 그 사이닝 하면은 일단 그 오퍼를 받은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클로징까지 또 기간이 있고 그 기간에 뭔가가 잘못되면 계약은 깨지고 말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컨트랙트 사이닝으로 볼 때 7.5%나 9월 달에서 6월 달보다 9월 달에서 10월 달 사이에 늘어났다. 그것도 모든 지역에서 그렇답니다. 왜 제가 보고 있는 지역에서는 집이 없나요? 그런데 이게 한 달 사이에는 그런데 이것도 1년 전보다는 1.4% 적은 것이라고 하고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집을 많이 찾겠습니까? 렌트비가 올라가고 또 모기지 이자율이 결국은 오를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하는 거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습니다. 한국도 3년 만에 처음 8월 달에 이자율을 기준금리를 0.25% 올려서 0.75%로 하고 그리고 며칠 전에 다시 0.25%를 올려서 1%를 기준금리로 했잖아요. 이게 이제 부동산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도 포함이 된 건데 이자율 싸니까 돈 빌려서 주식 투자하고 집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하니까 그러는 것인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율이 지금은 굉장히 낮지만 이 이자율이 오를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 어차피 렌트비가 자꾸 오르니까 이러느니 집을 사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런 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에 비해서 내놓으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에 할러데이였고 하니까 해서 10월 달에 그 컨트랙트 사인 그 증가는 전체 기존 주택 판매를 한 600만 채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15년 사이에 최고래요. 이 600만 채 이상 10월 달에 판 것이 주택값은 전망을 하자면 그 로렌스 윤 박사 얘기가 주택값이 오르긴 하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조금 지금보다는 천천히 오르고 뭐 이자율이 오르면은 이제 주택을 말하자면 수요가 조금 줄어들게 되겠죠.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택은 언제나 본인이 원할 때 적절한 집이 나오면은 사는 겁니다. 완전한 집이요? 없어요. 물 좋고 어디 좋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에 가까운 그 가족을 위해서 본 집 가운데 하나가 정말 전망도 너무 좋아요. 아래로 시립이 쫙 보이고 저 어떤 산에는 겨울에 눈이 보이고 그리고 오랜 동안 이 사람들이 다 그 업그레이드를 해놔서 집도 좋고 하는데 천정이 낮은 거예요. 그 천정이 낮아서 안 된다. 다 좋은데 값도 좋고 천정이 낮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집은 그럼 가면 천정은 높은데 다른 것들이 또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천정이 낮으면 집이 또 따뜻한 장점은 있잖아요. 해서 아무튼 집은 요즘 없다고 하는데 모든 걸 다 충족시키는 집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그 점 말씀드리고요. 가솔린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가솔린 가격으로 봐야지 된다 하는 게 UC 버클리의 경제학자 그 세버린 번스타인 박사의 얘기입니다. 그냥 무조건 가솔린 값이 뭐 이만큼 올랐어라고 하지만 수입도 오르지 않았는가 해서 가솔린 값이 너무 많이 오른다라고 말하기만 하는 것은 불완전한 스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간 가정의 수입 오름폭과 비교를 하면요. 가솔린 값은 지난 17년 동안의 평균보다도 낮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도표를 보고 있는데 2006년이랑 비슷해요.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뭐 2018년과 비슷하거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무슨 가솔린 값 단 어떤 품목별로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경제학자가 크게 볼 때는 소셜 프로그램 뭐 교육이라든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이라든가 일자리 기회에서 빈부 차이를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가솔린 값이 갤런당 얼마가 올랐다고 완전히 공포 상태가 될 정도의 수입의 그 차이를 만들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이분의 얘기고 인위적으로 가솔린 값 내리는 것은 나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다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인위적으로 많이 방출해서 가솔린 값을 내린다던가 하는 것이 아주 긍정적이진 않다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트위터 얘기 잠시 뒤에 말씀드려야지 되겠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트위터가 이제 원래 창업했고 CEO 자리를 지키다가 물러났다가 다시 온 CEO가 이제는
창업자가 가지고 갈 이런 회사는 아닌 것 같다 하고 사임을 발표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잭 도르시 이 CEO가요. 어제 내려간다 하니까 결국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트위터 주식이 마감은 마이너스 2.7이었는데 그동안 비난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뭐 관리 스타일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암호화폐에 특히 이제 비트코인에 너무나 이 CEO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저런 해서 이제 새로운 CEO가 지금까지 이 회사의 CTO 테크놀로지 오피서였었던 인도에서 이민으로 온 37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트위터에서 일한 지 그 10년이 됐고요. 파락 아라왈이 됐는데 이 선택은 안전한 것이죠. 지금 이렇게 보면은 트위터나 그 페이스북은 사람이 물러나는 대신 보통 이제 뭔가 회사에 불만이 있으면 CEO가 물러나는데 페이스북은 그 회사 이름을 바꿨잖아요. 메타로 이름을 바꿔버렸는데 그것이나 트위터의 이 같은 변화나 비슷하다고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소셜미디어를 보면은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정치가 양극화되면서 또 이제 개인 그 정보가 막 그 유출되고 혐오 스피치를 그대로 둔다. 아니면 또 그걸 막으면 뭐 표현의 자유를 위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네는 돈은 끝까지 벌면서 이게 지금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만인데 게다 대고 CEO들도 힘듭니다. 의회에 불려가서 계속 증언을 해야지 되고 이 페이스북의 트위터의 CEO는 다른 소셜미디어 그 CEO보다 더 많이 그 불려갔었고 우파에서는 너무 검열이 심해 라고 얘기를 하면 좌파에서는 더 했어야지 일찍 했어야지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트위터가 바로 도르시가 CEO로 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카운트를 닫아버렸잖아요. 우파에서 이게 뭐야 좌파에선 진즉에 그랬어야지 벌 돈 다 벌고 이제 와서 뭐 대통령 내려가기 직전에 어카운트를 닫아? 지난 4년 동안 너희들이 한 일은 뭐야 사회에 해악을 끼쳤잖아. 양쪽에서 다 비난을 받는 겁니다. 그런 사이에 이제 페이스북은 비슷한 비난을 받으면서 또 CEO들이 정치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요. 어느 쪽으로 가느냐 될 수밖에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많이 됐고 해서 페이스북은 사람 대신 이름을 바꿨고 트위터는 사람을 지금 바꾸는 거죠. 소셜미디어가 표현의 자유와 잘못된 정보 사이에서 균형을 지금 찾아가는 사이에서 이것도 바꿔보고 저것도 바꿔보고 하는 거고요. 페이스북은 한 30억 명 손님이 있는 거고 트위터는 그보다는 작고 그 사이에 틱톡 같은 건 막 차고 올라오죠. 빅 소셜미디어 그 어떤 그 플랫폼은 여전히 있겠지만 그 같은 플랫폼이 있지만 뭔가가 이제 변화를 사람들이 원한다는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다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트위터의 CEO가 이제 잭 도르시가 물러나게 되는 거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또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죠?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두께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타이거 우즈 스토리는 언제나 골프와 연관되지 않은 사람의 스토리를 가져다 줍니다. 골프 다이제스트와 30분 동안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이에 내가 병원에서 나올 때는 전혀 불가능한 것 같았던 일이 지금 앞으로 골라 호건처럼 미스터 호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벤 호건 얘기하는 거겠죠. 세계 최고 선수들과 골프 토너먼트에 나갈 수도 있고 인생을 그렇게 즐길 수 있지만 산에 올라갈 때 최정상에 가야지 된다면 나는 그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할 것 같다. 때때로 토너먼트에 참가할 수는 있을 것 같다. 타이거 우즈가 이런 슬픈 현실을 인정을 했는데 저는 타이거 우즈가 이것을 극복하고 더 좋은 건강을 찾길 바랍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